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나한시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꺼풀에 발생하는 아토피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눈꺼풀에는 두드러기 피부염, 아토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인데 눈꺼풀에 발생하는 피부 증상에 대해서 먼저 구분하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눈꺼풀이 갑자기 붓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서 없어진 증상은 두드러기 증상이고, 눈꺼풀이 붓지 않고 붉은 발진 그리고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면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발진과 가렵고 건조하고 각질이 나타나면서 오랜 동안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아토피 증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눈꺼풀에 발생하는 아토피 증상은 눈꺼풀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부위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꺼풀에만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두드러기 피부염인가 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하여 붉은 발진, 건조하고 가려움, 각질이 발생하면 아토피로 진단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눈꺼풀에만 아토피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또 성인에게서 모두 발생합니다. 제가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37년 동안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아토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들은 아토피 증상이 시작할 때 피부과에서 먼저 치료해보고 또 민간요법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지만 증상이 낫지 않고 반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 증상은 목과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눈꺼풀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눈과 관련되어 나타난 증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토피는 눈꺼풀에 나타나는 아토피는 눈과 관련되어 나타난 증상이 아니고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 증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또 상열이 많아서, 또 몸에 독소가 있어서, 또 혈액이 탁해서, 오장육부 이상이 있어서, 오장육부 중에 특히 장이 안 좋아서,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설명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아토피의 원인을 다르게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아토피는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한 증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기화열이나 수분 형태로 배출되는 작용을 말하는데,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지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피부 내측에 열이 머물러 있으면서 피부 표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아토피 증상이 발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하면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게 됩니다.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러 있으면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부 표면에 붉은 증상이 발생하고, 두 번째,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는 열은 발산작용으로 인하여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하려고 피부를 자극을 할 때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고, 열이 많이 머물러 있으면 가려운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열이 많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려운 증상이 조금은 약하게 발생합니다. 세 번째,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기화열이나 수분 형태로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피부 표면은 수분이 부족한 건조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열이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으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물이 모이는데 물과 열이 합해지면 일종의 진물이 됩니다. 아토피 증상 부위에 진물이 보이거나 진물이 건조된 상태인 각질이 나타나는데, 이 각질층이 두꺼워지면 눈꺼풀이 약간은 딱딱해지고 때로는 눈꺼풀이 부어서 눈을 뜨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토피의 주된 증상은 가려운 증상인데, 물론 낮에도 가렵긴 하지만 가려운 증상이 조금은 밤에 좀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렵기 때문에 어떤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아토피 증상 부위는 열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증상 부위 피부는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로 인하여
피부 조직이 조금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극에도 상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상태이기 때문에 가려워서 긋게 되면 가벼운 어떤 자극에도 피부 표면의 증상은 조금은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려운 증상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하려고 피부를 자극할 때 발생하는 증상이어서 아토피 증상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는 가려운 증상이 당연히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고, 증상부에 발생한 붉은 발진, 각질, 건조한 증상도 아토피가 치료될 때까지는 증상이 좀 반복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꺼풀에 아토피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르는 연고를 주의해야 하는데, 증상이 심할 때는 눈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바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에 바르는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연고는 절대로 눈 주변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토피 증상은 피부의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치료해주면 붉은 발진, 가려운 증상이 좋아지고, 가려운 증상이 완화되면 피부 상태도 정상적인 피부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아토피가 처음에 발생하는 부위는 접히는 부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눈꺼풀도 접히는 부위여서 아토피 증상이 얼굴 부위에서 보면 눈꺼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아토피를 진단할 때 접히는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고, 접히는 부위에 피부 증상이 나타나 있으면 아토피로 진단하기 때문에 눈꺼풀에만 증상이 보여도 아토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 발생하면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한 증상으로 원인을 진단하는데, 아토피 증상은 다른 피부 질환보다도 체온 조절 작용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치료를 하지만 증상이 잘 낫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아토피는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인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해주면 아토피는 치료가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 방법은 체질과 증상을 진단하여 1:1 맞춤 처방을 하는데, 저는 한약만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치료가 사실 쉽지 않은 증상이지만,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치료하면 치료되는 증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치료에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며, 오늘 눈꺼풀에 발생하는 아토피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